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해 첫 게스트분인데 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저번 방송을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일이 갑자기 생겨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MC도 하고 노래 행사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행사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니까 또 약간 제 체질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좀 적응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재밌었어요. 진행을 재밌게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럼 또 어떤 행사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워낙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시상식 행사랑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무슨 개막식 행사를 개막식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군요. 네,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제는 음악회 행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있어요. 대전에서 이제 음악 MC를 음악회 MC를 해요? 네, 맡아가지고 이제 또 대전에도 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음악회 MC를 가장 하고 싶었었어요. 음악회 MC를 하면 그러면 딱 준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거기 연주할 때 그 곡들에 대한 설명 같은 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네, 정도 이제 있어야 네, 좋은 거네요. 네, 그런 걸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전공이니까 잘 살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진행할 때 중간중간에 넣을 수 있는 말들도 많아진 거고 네. 듣는 사람도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방송 다녀와서 또 생각났던 건 없어요? 또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항상 아쉬운 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온 것 같고 방송 마치고 나면 그래서 저만의 팟캐스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20대 저의 생각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군요. 네, 했습니다. 그럼 뭐 짧게 우리 팟캐스트에서 소개를 해요. 이름이라도. 우리들의 리즈 시절이라는 팟캐스트고요.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독자 수가 많이 없거든요. 구독자 수가 좀 적군요. 네, 근데 목표는 어떻게 돼요, 그럼? 목표는 사실 나이대는 상관없이 모든 나이대 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방송에 왔었을 때 그 소통하는 걸 좀 느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내가 마음에 드는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네, 그쵸. 지금 완전한 초창기군요. 네, 엄청 초창기라서 사실 다 구독자가 거의 다 저희 지인들이나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조금 아는 분들이 좀 많이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포텐이 터졌죠, 우리가. 맞아요. 그게 진짜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님 또 팟캐스트를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또 메일을 보내시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살짝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주인님 인스타 한번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님 방송 하고 가신 다음에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우리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길래 네. 제가 좋아요를 눌러드릴까 하다가 이미 왜요? 워낙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네. 제가 누르진 않고 그냥 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우리가 새해니까 새해 소망을 짧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인님은 올해 새해 소망이 있을까요? 제일 원하는 건 공채가 떠서 일단 다 도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작년보다 더 바빠지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럼 취미는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 호두깎이 인형 공연을 보고 왔어요. 유명한 공연이죠. 네, 이제 발레를 보고 왔는데 사실 제 예전 성악을 하기 이전에도 제 전공은 발레였거든요. 예술을 일단 좋아하시는 분이 맞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또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일반부 콩쿨 이런 것도 있는데 일반부 콩쿨에 나가서 입상은 모르겠지만
한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에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네, 맞아요. 원래 꼭 뭐 소망이 이루어지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님이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조금 더 믿어 의심치 않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뭐 새해 소망을 얘기하자면 작년에 새해 소망이 구독자 3,000명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딱 2,920명 정도에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요. 와. 그래서 올해는 4,000명이 되든 뭐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주었을 때 감사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딱 이 정도만 들어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듣는 것보다 네. 내 이야기가 너무 많은 분들이 듣는 것보다 이렇게 단골 손님처럼 네. 그러니까 동네 맛집의 단골 손님처럼 좀 편안하고 친한 분들한테 친근하게끔 다가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2022년도 누적 그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가 한 40만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만 치면 그 정도 들었는데 왜 그렇냐면 6월인가 7월에는 제가 에피소드를 3개씩 올렸거든요. 한 주에 3개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포텐이 터져서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그때부터 우리가 좀 더 3,000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연말이 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네. 게스트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했었던 DJ들이랑 얘기하면서 건강하게 같이 또 오래오래 하면 좋겠다. 댓글들도 보면 뭐 감사하다거나 아니면 위안이 됐다거나 힘을 얻었다 이런 댓글들이나 메일들도 저나 뭐 게스트 분들 아니면 DJ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오래오래 하면서 건강하게 다들 네.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새해 소망이 생겼고요. 내년까지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저희. 네, 주인님 또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공지를 해드리자면요. 지금 12월 초에 이벤트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메일도 많이 오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선물을 드릴 때 같이 하는 DJ들끼리 선정을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으니까 드리고 싶다. 아니면 메일에도 우리의 후기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고마워서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이렇게 선정하려니까 어떤 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저분 또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선물이란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다 드리지 못해도 3월이라든지 6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이벤트를 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 전에 이벤트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해서 인스타와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오프닝 토크는요. T와 F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님은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ENFJ입니다. ENFJ F네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했었을 때는 제가 T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F였어요. ESFJ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T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왜 갑자기 T가 생각나는 이유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F여서 뭐 조금 더 F 쪽에 칠 수 있지만 우리가 T와 F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T와 F의 구분법이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T와 F가 확실히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MBTI는 말했지만 어느 순간 T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네. 첫 번째가 나 열심히 돈 모아서 아이패드 샀어. 친구가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와, 너 힘들었겠다. 너 최고다. 근데 진짜 정답이랑 거의 비슷해요. 정답이 우와 좋겠다 고생했어.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F는. 근데 저는 오히려 T였던 것 같아요. T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기능은 어때? 좋아?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이게 공대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원래 공대생이거든요. 그러시구나. 친구가 뭔가 새로운 폰을 사거나 IT 기기를 사면 고생했다는 말보다는
그 기능 좋아 안 좋아 아니면 얼마 주고 샀어 이런 걸 물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저도 T와 F 사이에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나 시험 망쳤어. 친구가 시험 망쳤다고 얘기하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아 근데 진짜 F가 맞나 봐요. 왜요? 주인님은 답이 뭐였어요? 완전하게 똑같아요. 속상하겠다.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아니, 완전한 F예요. 아, 그런가 봐요. 완전 F예요. 답이랑 정말 똑같은데. 근데 저도 F 같은데 T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T가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T인 거고 다음에 잘 보면 된다는 약간 위로를 해줄 것 같아요. 감정적인 위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 우울해서 머리 잘랐어. 이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보면 F에 가까운 대답인데 이런 대답을 하면 F인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F는 조금 감정에 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감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위로해 주거나. 맞아요. 그리고 T는 얼마나 잘났어? 보여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봐도 T와 F가 전혀 달라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혹시 주인님 주변에 T인 친구가 있을까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 주변은 다 T가 더 F였고. 많아요. 아, T가 더 많아요? 네, T가 더 많아요. 진짜 놀랍죠? 아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주인님의 전공을 알잖아요. 네. 주인님 전공이 그래도 음악 뭐 예술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F가 더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T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T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신기해요.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달랐던 적은 있어요? 이런 상황 말고도. 이런 상황 말고도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T가. 왜냐면 저는 그 너무 F다 보니까 되게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완전 F예요. 완전 F. 완 F. 그런데 이제 T인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저를 다시 끌어당겨줘가지고 살짝 다시 이제 저를 원상복귀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아주는 게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그 균형을 딱 잘 잡아줘가지고. 너무 감정적인 생각을 할 때 T인 친구가 와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해주면 제가 그치. 그러면 T인 친구가 주인님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인님은 어떻게 대답해줘?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T인 친구임에도 알면서 T 같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 똑같이 해요. 제가 그냥 공감하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균형적이니까 네. 이게 서로 다르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서로 그건 얘기해요. 서로 이렇게 딱 제가 얘기하면 근데 난 그것보다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어. 이런 얘기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네, 해야 네. 되는 거군요. 네, 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네. T와 F가 많이 다른 게 F가 감정적인 얘기를 하면 공감을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T는 그냥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주인님이 진짜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음. 너무 현실적인 얘기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떨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처음엔 좀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성향을 아니까 그 친구의 위로 방법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 고마워 이제 이러고 오히려 T를 한번 이해해 주는 네. 거군요. 네. 그럼 뭐 이런 예를 들게요. 주인님이 안타깝게 그 시험 결과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T인 친구들이 많은 카톡방에 나 시험 망쳤어 이렇게 올렸더니 네. 친구들이 너 열심히 공부 안 했잖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약간 팩트를 막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들 이제 쿨하게 인정할 것 같아요. 응, 맞아. 나 공부 많이 안 했으니까 다음에 잘 보면 돼. 나 너네들보다 잘 볼 거야. 이래. 이게 주인님은 진짜 F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T가 이렇게 말하면 F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삐지거나 맞아요. 얘가 너무 공감을 못 해주거나 이런 걸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 중에
완전 T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T와 F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F를 이해하려거나 F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데 진짜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이거나 현실적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만 딱 하잖아요.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 TVN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알쓸 인잡에서 보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좀 T가 강한 과학자 그리고 F가 있는 소설가라든지 아니면 영화 감독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연진들이 좀 다양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나눠져요. 어.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른 쪽으로 공감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 똑같은 성향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내가 F인데 맞아요. 저 사람이 F가 아닌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랬을 때는 서로가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서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삐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럼 주인님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은 없어요? 아, 저는 마음도 단단해요. 아니요, 저 마음 단단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야, TF 구분하지 말고 내가 조금 마음적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게 있을까? 아, 그런 거 있다. 전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줄 때 말이라도 좀 예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아, 너 그래도 수고했어. 고생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 근데 더 할 수 있는데 뭐 노력 안 했잖아. 뭐 막 이런 말들. 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 뭐 막 그러면은 좀 많이 서운하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F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여기 정리해놨는데 아, 뭐예요? 잘할 거야. 소중해 너는. 수고했어. 좋았어. 난 널 믿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되는 거고 네. T는 오히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와 이걸 성공하네? 너랑 말이 통한다. 뭐 이런 말을 들었었을 때 조금 더 기분이 좋은가 봐. 오. 진짜 문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느낌이 틀리죠. 진짜 F의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가정 안에서 무언가 나올 수 있는 감정적 요소라든지 네. 아니면 힘든 노력 이런 것들을 바라주는 게 F고 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결과론적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서로가 통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지 않거나 우리 둘 다 F기 때문에 오늘 뭐 T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또 T인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맞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될 때가 있다. 맞아요. 새해에 이런 다짐을 해야 돼요. 음. 우리가 갑자기 중간에 친구랑 잘 지내보자 이런 거보다 새해 때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한 번 더 양보해주고 네. 마음적으로 이해해줘야지.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를 준비했었고요. 오늘 이런 토크 해보니까 어때요, 주인님? 이제 새해 되니까 저도 새해 인사로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막 작년에도 그렇다시피 올해도 잘 부탁한다. 그러면 가장 기분 좋았던 답장은 뭐였어요? 연말 연초에 이제 들었던 말 중에 편지를 친구들이 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아니면 길게 이렇게 써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된 편지 내용에는 주희야 너가 열심히 사는 거 보고 자극받아서 올해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나 열심히 안 산 거 같은데 오히려 나를 네. 한번 돌아본 거네. 네 내가 열심히 산 건가 싶은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한 해가 너무 좀 부족했다고 느꼈거든요. 음. 뭔가 더 할 수 있는데 계속 제가 핑계대고 안 한 것 같은 것도 있었고 아프다는 핑계로 막 몇 주 막 쉬어버리고 막 이런 나도 모르게끔 그러니까 2호를 시켰던 일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랬어. 근데 이제 열심히 잘 해야죠 올해도.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이라든지 새해 때 음, 인사라든지 이런 게 주고받잖아요. 네. 가장 좋았던 거는 건강하자 이 말 같아요. 뭔가 잘하자 이런 것들은 제 나이는 다 지나갔거든요. 네. 뭔가 그러니까 취업 성공해 아니면 뭐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20대 때 많이 하잖아요. 아, 대학생들도 네. 이번 학기 잘하자. 네, 맞아요. 뭐 아니면 오히려 건강하자는 말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었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못 보는 사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보고 싶다라는 말을 넣어주면 나도 모르게끔 뭔가 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랑말랑한 그 감정이 올라와서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 아니면 나도 그런 얘기를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우리 뭐 원래는 시간 내서 보자. 이게 제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댓글을 2개 읽어드릴까 하다가 12월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이지만 댓글을 안 읽어드리고 제가 답글을 다 남겨드릴 테니까 댓글을 더 많이 써주시면 제가 팟빵 댓글에다가 다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